이혼을 고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을 할 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텐데,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낼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마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걸까?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불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애초에 사랑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진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보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결혼은 원래 어려운 거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버텨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누군가는 결혼을 집에 비유한다. 처음에는 튼튼한 벽과 단단한 지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균열이야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지만 그 균열을 무시한 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균열은 노력하면 메울 수 있지만 어떤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만 한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말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사랑이 남아서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응이 두려워서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지 그래. 하고 말할 것만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그들의 반응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버텨보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다. 이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다.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패란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걸 말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결혼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망설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혼 후에 닥칠 현실이 막막하고 혼자가 될 용기가 부족하고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다. 혹시라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 가지 생각해 보자. 결혼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다면, 상대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고 있는 거라면 그건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나 자신이 사라진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끝없는 자책과 의심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혼을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두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자.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용기다. 그럼 이제부터 이혼을 해야 하는 5가지 상황을 알아보자. 첫 번째 상황은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수많은 감정이 밀려온다. 두려움, 불안,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미련까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순간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 관계가 정말 끝이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오랜 시간 힘들었다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한순간 후회하는 듯 보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다정하게 변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는 패턴이 반복될 뿐이다. 특히 폭력과 학대가 있는 관계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학대 역시 삶을 파괴할 수 있다. 폭언과 무시, 통제와 조종.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간다.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거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수없이 반복된 일이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번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 된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나만이 노력하는 관계라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구속이다. 혹시라도 이건 나만 겪는 문제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한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이유로 망설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모두 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결혼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를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불행을 감추고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2가지 목소리가 공존한다.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되묻는다. 후자의 목소리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혼 후의 삶을 떠올릴 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시선, 아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다면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이다. 이혼 후의 삶이 불안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매일이 지옥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 이 관계가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이 결혼 생활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지금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자. 감정은 진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반복적인 외도 신뢰가 깨졌다면 관계도 끝이다. 신뢰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이유.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혼 생활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만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을 떠올려 보자. 믿기 힘든 감정, 혼란스러움, 그리고 벼락처럼 내려앉은 배신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단순한 실수일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버텨보려 했을 것이다. 상대가 눈물로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수도 있다. 처음엔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상대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해도 이미 머릿속에 깊게 박힌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이상 예전처럼 상대를 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할 수도 없다. 상대는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다시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정말일까? 이번에는 다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결혼 생활은 편안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불안을 만드는 존재가 된다. 집에서 함께 있어도 불안하고 상대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혹시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 상대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만 같고 사소한 행동에도 의심이 앞선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아가려고 한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결국 그 불신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 만약 상대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확신을 보여준다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외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피해를 입는 건 늘 용서해주는 쪽이다.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의 기대는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정말 다를 것이라면 애초에 두 번째 실수가 있었을까? 이미 여러 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부서진 다리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언젠가 또다시 금이 갈 것이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미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미 상대를 믿으려고 수없이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더 깊어진 상처와 끝없는 불안감뿐이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상대가 언제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상황은 경제적 무책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책임이다. 사랑이 깊어도 신뢰가 단단해도 경제적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한두 번의 과소비, 약속 없이 늘어나는 지출, 갑작스러운 대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느냐. 카드값이 밀리고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그런데도 상대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경제적 무책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이고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에서 한 사람만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장 힘든 순간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상대도 달라질 거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믿어보려 한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화도 해보고 해결 방법도 찾아보지만 상대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인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돈이란 원래 돌고 도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상대를 보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결혼은 현실이다. 감정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매달 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내일을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상대의 무책임한 소비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혹시 상대가 도박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자는 식으로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조차 모른 채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혹시 상대가 경제적 문제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카드값이 연체되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면, 빚이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경제적 무책임이다. 배우자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그런데도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상대의 행동을 의심해야 한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써버렸을까? 또 어디서 돈을 빌린 건 아닐까?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결국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쪽이다. 상대가 만든 빚을 대신 갚고 상대가 버리지 못한 돈을 채워넣고 상대의 무책임을 감당하면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결혼 생활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나누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짐이 된다.
상대의 경제적 무책임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지금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덮고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네 번째 상황은 극심한 소통 단절. 더 이상 대화할 이유도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화가 반복될수록 상처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조차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 한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을 먹는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쳐났을 텐데 이제는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 말해봤자 상대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혼 생활은 점점 형식적인 틀만 남게 된다. 함께 있지만 서로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더 이상 부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대화가 사라진 관계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침묵, 그리고 무관심. 가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결국 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만만 쏟아낼 뿐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된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대화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는 관심의 부재, 공감의 단절, 그리고 감정의 메마름이 숨어 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 이상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부부가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오래 함께하다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는 관계라면 이미 관계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과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 역시 상대의 말에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이 순간 상대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귀 기울여 들어줄 것 같은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관심이 없어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한 기대가 사라졌고 서로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공유할 것이 없다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섯 번째 상황은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극심한 충돌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뚜렷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서로 다른 성격은 처음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한쪽이 차분하면 한쪽은 활기차고 한쪽이 신중하면 한쪽은 즉흥적이다.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다름이 보완이 되기보다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진다. 작은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성격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대화를 해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 쉽게 오해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쌓여간다. 성격 차이만큼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돈을 쓰는 방식,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면 과연 부부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절약하며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한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만족한다면,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상대의 방식이 낯설어도 받아들이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반복되면 결국 지쳐버리기 마련이다. 매번 양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 관계는 불공평해지고 결국 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된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면 계속 함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갈등이 생길 때마다 타협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끝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을 것이다.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가치관이 너무 맞지 않아서 함께할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다면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함께 걸어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다른 길을 원하고 있다면 결국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결국엔 후회만 남게 된다.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서로를 깎아내고 상처만 만들 뿐이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순간이다.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순간이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감정적으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걱정이 떠오른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혼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선택이 최선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다. 지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적어도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는 사실이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을 계속 견디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불행을 참고 살아간다고 해서 언젠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걸까? 만약 아이가 있다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관계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차가운 공기, 대화 없는 집안 분위기, 혹은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아이는 모든 것을 느낀다. 가정이란 단순히 부모가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안정감과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고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갈등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결혼 생활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도 불행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나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용기일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